오랜만에 4명인데. 항상 했던 거 같은데. 항상 했어. 차려? 자 시작하자. 왜 쉬어? 그래. 쉬어를 해줘야지 그럼. 안녕하십니까. 야 차렷인데 쉬어도 안 하는데 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난 군인이 아니야. 차렷하면 이렇게 해야지. 엊그제 민방위 갔다 왔는데 76년생 마지막에 오래 그러더라고. 아 2년 더 남았네. 나 민망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왜 안 가요? 장교는 원래 안 가. 장교 출신. 오랫동안 고생 안 해서. 난 민방위 소집인데 소집이에요. 소집 다 끝난 것 같은데 안 되지? 76년생이 76년생이 마지막으로 먹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더라고. 이성아. 만 40대까지만. 아 근데 제가 의가사 전역했거든요. 아 그래서 바로 민방위 훈련은 안 받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소집이었던 것 같아. 그때는 예비군이지. 근데 상관없이 예비군을 76년생이 마지막인데. 예비군 나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일가상 원래 예비군 안 해요. 예비군 안 하는데 민방위는 할 텐데. 바로 소집했어. 그러니까 76년생이 마지막으로 어제 그러던데. 그러니까 얘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빠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먼저 시작해서 들어 언제 끝났나? 제대를 하고 예비군을 위한 뭐 3년인가 4년 있어. 아니 근데 그 민방위는 나이로 끝나는 거거든. 내가 알기로 만 그렇게 알고 40세 끝나는 거거든. 새끼 무조건. 나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나 이거 만. 야 주소가 뭐안 돼. 어르신한테 왜 반말을 해? 아니 내가 집에 어디 있으니까 통장 아줌마가 전화 왔어. 이거 꼭 받으셔야 된다고. 아무튼 난 민방위 소집 말했지. 이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괜찮아. 돈 벌어서 벌금으로 떼어도 돼. 얼만데? 모르지 나야. 그래? 옛날 뭐한 30만 원? 모르겠네요, 얼마인지. 내가 얼마 전에 그 GA에 교육을 갔었거든. 아 그 얘기 앞서서. 또 새우 잡은 거너 어디 갔어? 우리 저는 튀겨 먹었는데. 야? 그 새우를 잡으러 한 달 반 동안 돌아다녔는데 임금 체불 당했습니다.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야 너 너무하는 친구 아니야? 노무 전문가가 진짜 임금체불. 임금 체불 당했어. 아씨. 아, 에이 짜증나. 그럼 뭐 새우라도 갖고 와야지. 새우도 없어? 새우도 없고 지금. 물건으로 받든지 그래. 아무튼 임금 체불 당했습니다 제가. 그 불쌍이라도 들고 와. 불상은 누가 갖고 이미 튀었어요 진짜. 그래? 나 말고 돈 못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 어차피 짝퉁인데 그거 팔지도 못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돈 될 줄 알고서 이걸 갖고 튀었는데. 자 여러분 노무 전문가 쥐뿔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노무사가 아닌 다음에 근로자. 아니 변호사도 검사 판사도 다 사기 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냐 지금? 아니에요. 어? 짜증 아니에요. 짜증만. 나도 짜증 날 것 같아. 전락에 개 같은 것들. 돈을 왜 안 줘? 돈을 줄 거 있으면 주는 게 맞지. 그러니까. 나도 노동청에 얼마 전에 불려갔다 왔는데 그 우리가 노무 관련해서 근로자성 판단에 뭐 출근을 하는가 그리고 뭐 근로 감독을 받는가 뭐 근무 지시를 받는가 또 뭐 정해진 급여가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 뭐 다 그 어떤 근로자성 판단의 조건이 있잖아. 재판에 가면 모르겠는데 노동청에서는 요즘에는 워낙 근로가 다양해져가지고 그런 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나는 그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나를 이제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이 있어서 끌려갔지만 돈 주라고 판단받지는 않았고 나중에 둘이서 잘 해보세요. 나중에 뭐 대질할게요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근데 그 기준, 그러니까 뭐랄까 근로자가 갖고 와야 될 정확한 기준 서류 있잖아. 고용관계였다, 근로자였다라는 증명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는 근로관계가 아니었다, 고용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아니 고용을 안 했는데 무슨 고용관계가 아닌 서류가 어떻게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도 괜찮으니까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이 뭐야? 말도 아닌데. 그러니까 준비하기 어려우면 이제 종결이 된다는 거지. 한쪽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그래서 종결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혹시나 누군가가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끝까지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그건 뭐 민사는 아무한테나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이 되면 이제 뭐 판사가 판단하겠지. 그때는 이제 그런 판례가 이제 적용되는 거지. 얘가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는지 또 뭐 이런 정황 증거가 있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뭐 근로 감독은
업무 지시는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지. 아무튼 뭐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노무 관계되는 거는 실무에 들어가면 좀 그 노동청에서는 많이 다르더라.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지.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서 노무사는 된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거야 뭐 다 똑같이 뭐 변호사가 된다고 해도 검사가 아니라면 아닌 거니까. 자, 네, 또 그 얘기 말고 이제 얼마 전에 내가 어떤 GA에서 교육을 했는데 무슨 교육을 했냐면 온라인 교육을 했어. 온라인 교육. 그래서 나한테 온라인 교육을 끝장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카페 블로그? 카페 영어, 블로그 영어. 그리고 카페 최적화하는 방법, 블로그 최적화하는 방법. 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작사를 내달라 그래갖고 6시간을 강의했어요. 6시간. 6시간 갖고 작살까지는 안 되는데. 기본만 했어. 그러니까 꼬치 정도? 너 지금 웃기려고 하냐? 어, 작살 이거 고래 잡을 때 던지는 그 작살. 그렇지. 빨리 이어서 해. 작사를 못 잡아. 엄청 가야 돼. 손으로 사람 손으로 못 던져.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덤벼들면 다투가 돼버려 얘는. 그때 교육을 했는데 그 GA에 딱 갔는데 예전에 아는 사람 있어? 내가 종신보험을 가지고 기존에 이제 잘못된 걸로 예측되는 또는 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보험을 깨고 고객이 깨고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일시납 종신 그리고 일시납 보험 담보, 일시납 암 담보 뭐 이런 걸 넣어서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기법에 대해서 내가 온라인에 강의를 올린 적이 있어. 그때 그 사람이 생명보험 출신의 설계사였던 것 같고 손해보험을 좀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댓글을 다는 걸 보면 그때 나를 엄청 씹었었어. 그렇게 하면 고객에게 사기치는 거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말았는데 그 교육하러 갔더니 걔가 거기 앉아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뒤로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쩌다 보험 설계사를 휴대폰으로 보고 있더라. 잠깐 보는 거 아닐까? 얘가 뭔 얘기하나 도대체 요즘도 사기치나 이런 거 아닐까?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그랬지. 에라이 비우신 새끼야. 내가 그 사람이 또 보고 있으면 또. 아이 보면 뭐 아이고 참. 내가 나를 그렇게 씹었으면 내가 교육하러 간다 그러면 교육을 들어오지 말든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 아니야? 내가? 강사가 공지가 됐겠지. 아니, 저는 싫은 사람이었으면 저는 봤으면 나갔을 것 같아. 나도. 네. 당연한 거 아니야? 교육을 6시간을 꼼꼼하게 적으면서 잘 듣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아유 그렇게 씹었으면 그래 강사를 이렇게 만났으면 그래 인사라도 그냥 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좋게 끝날 텐데 강의를 하면서도 아주 떨떠름하더라고. 괜히 신경 쓰이지.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지. 야, 너 근데 예전에 부평에서 우리 4인 4색 강의했었잖아. 그때 농협 저기만 사람들 왔었지. 네, 좀 기억나요. 농협 사람들 왔었지. 10명 넘게 네. 왔지. 10명. 너 그때 그 강의 끝나고 농협에 리크루팅 전화했었냐? 내가? 아니. 리크루팅 전화 무슨 리크루팅 전화야? 안 했냐? 거긴 지점장이랑 나랑 친분이 있어갖고 지점장님이 다 데리고 와서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뭐 리크루팅 전화해 거기를. 넌 했었냐? 전 연락처 몰라요. 넌 나도 했었냐? 몰라. 그렇죠. 그 다음에 리크루팅을 내가 아예 할 생각도 안 했고 거기는 농협은 뭐 리크루팅 안 되지? 그 지점장님인데. 그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GA에서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4인 4색 강의하고 나서 농협의 리크루팅 전화를 내가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왜 전화했어? 내가 형이? 내가 농협에 그러니까 왜 전화했어? 리크루팅 전화를 그렇게 해갖고 설마 해갖고 갔는데 그게 그쪽 지점장이 얘기했다는데 그렇게? 지점장이? 지점장이 약간 그렇게 좀 나이 있으시고 알아 누군지. 그 지점장님이 그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강의 자체도 들을 것도 없었다고. 강의 자체도 들을 것도 없었고 싼 맛에 갔는데 가서 그 설마 했는데 교육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리크루팅 전화가 그렇게 오더라고. 뭔 소리야 그거. 끝나고 나랑 같이 디프에서 식사까지 했어. 농협분들 다 데리고 와서 강의 너무 좋았다고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여기
영업하는 사람들 말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소리, 없는 얘기를 막 지어서 얘기하고 미친 거지 같은 거 같아. 안 보세요. 가격해줬어요. 아니 원래 너 보험하는 사람들 얘기가 야 쟤 아프대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쟤 죽었대 이렇게 되는 게 원래 맞긴 한데 좀 자기 얘기 안 하면 안 하면 없는 되는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신경도 안 쓰면 되나? 내가 그 농협 지점장님, 농협 손해보험 지점장님 성향을 몇 번 봐서 성향을 아는데 강의가 실제로 안 좋았고 들을 게 없어도 너무 별로였어 이런 얘기할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분 되게 젠틀하시고 좋으시던데. 그리고 실제로 강의가 내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았고 반응이 거기서도 계속 그리고 나서 그쪽 저기 막 FC들도 매니저도 와갖고서는 뭐 추가적으로 교육 저기 AS 교육도 하고 했었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 우리가 조금 그 질투가 나는지 그 교육을 했는데 그 지점장이 그런 말을 했다면서 그렇게 리크루팅 전화를 했다고 그 소문을 퍼뜨리는.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는데? 거기 교육 가는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농협 지점장님 말고? 저희들한테도 혹시 리크루팅 전화 하실 거냐고. 한다고 그래,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리크루팅 한 일 있으면 해야죠 전화. 괜찮아 한다고 그래. 리크루팅 전화할 일 있으면 해야죠. 그거 불안하면 교육 교육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 나는 그 리크루팅 이 정도도 모르는 사람들 리크루팅 해갖고 나 힘들기 싫다. 내 새끼들도 아니고 내가 리크루팅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내가 그런 얘기 했었지. 그럼 농협에서는 왜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어떤 새끼가 그랬냐고 내가 입을 막 찢어버린다고. 네가 그랬나? 전화를 했나? 내가 물어보고 오늘 확인해 보려고 그랬었어. 농협이 송내역 거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 내가 그때 그 농협 약간 필요하다고 나보고 전화를 그래서 내가 그 농협 강의 들었던 그분한테 지점에 전화 한번 했지 혹시 약간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냐고. 그때 그 전화 한 통이 그게 그렇게 간 거 같은데? 그리고 리크루팅을 리크루팅 뭐 R이고 리고 이런 꺼내지도 저한테는 않았어. 몇 번 전화하고 저는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저한테는. 농협에서? 그런 거 같아. 그럼 이쪽이네. 아니 얘가 전화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노무를 알려달라고 전화가 오고 찾아왔다 그거 얘기지. 근데 얘가 그러니까 섞였네. 나는 약간을 우리 약간 전화. 약간 손에 농협 좀 빨리 좀 3건 정도 구해달라고 좀 혹시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그래 내가 한번 전화했지. 시켰잖아 본인이 나한테. 약관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한테 시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진짜 이 바닥에 구해 주셨지 매니저님이. 제가 별 아무 그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 바닥에서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고 진짜 욕 한마디 씨발 삐 처리하라고 이거는 다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 혼자만 그렇게 안 신경 안 써. 마음 잘해. 아니 뭐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자빠졌어. 네 밥그릇 걱정이나 해 병신아. 아유 뭐 리크루팅을 하거나 말거나 리크루팅 전화도 한 적도 없지만 뭐 이렇게 없는 소리를 이렇게 지져. 야 좀 아니 병 진짜 누가 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누가 그 모함 또는 뭐 그게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지 몰라도 똑바로 살아. 똑바로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남 일 신경 쓰지 말고. 확실야 무슨 어디서 걔 진짜 삐 처리해요. 초등학생 진짜. 삐 처리하라고 이거. 아이 저도 이제 방송 보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어차피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알아도 이렇게 대놓고 심하게 오프닝부터 하진 않았잖아. 얼마 열받았어 그랬겠어. 아니 제발 부탁인데 본인들 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나 신경 쓰고 그 사람이랑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헤어져서 새로운 둥지 가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돼. 왜 그 관련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냐고. 내가 좀 잘난 거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나를 그만 빼 그걸 피해 정도는 못 처리해. 그렇게까지 이렇게 꼭 본론 들어가자 이제. 본론 들어가. 욕도 할 만큼 했고. 아니 나도 엊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글로벌에서 BC만이 생기지 않았냐고 이런 전화를 받았어. 뭘? 저번 직원이나 빚이 많이 생겼다. 이거는 대출회사야? 아니 먹튀가 와전이 돼서 이게 또 그렇게 된 것 같아 또. 왜 또 그런 걸 소문내고 다녔어? 아니야 난 아니야. 나 손 안 됐어요. 누가 글로벌에서 빚이 많이 생기지 않았냐 그래? 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확실히 걱정이야 빈정이야. 모르겠어. 걱정과 빈정. 이 정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한꺼번에 다 갚았다고 걱정하지 너나 말고. 잘하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 달에 넣는 계약이 내 조직에서 1,500, 2,000이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 아, 남 걱정하는 오지랖들 겁나 많아 진짜. 진짜. 아, 보험 말고 다른 회사나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은데 특히 보험은 유달리 좀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일들이 없으니까 그래. 할 일들이 없으니까 남 얘기를 하고 저 자빠. 보면 신경 쓰 못 쓰지. 아니 그러니까 공부하고 뭐 유튜브 보고 동영상 보고 약관 보고 이러고 온라인 공부하면 포스팅하고 대꾸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없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 할 일이 없으니까 좀 반성 좀 해요. 반성 좀. 반성하게 해줍시다. 자, 오늘은 반성. 뜬금없이 씹다가 갑자기 얹히잖아. 지난 시간에 자동차 보험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지난 시간에 자동차 보험 이것만 하면 웬만큼 한다.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오늘은 운전자 보험 할 거지. 운전자 보험. 자, 일반인 네. 새우잡도 왔으니까 일반인이. 간만 너무 자동적으로 대답해서 깜짝 놀랐어. 새우잡도 왔으니까 얘기해봐. 네네. 운전자 보험이 뭐야?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그거 보장해 주는 거고. 운전자 보험. 운전자는 사고 났을 때 그 운전자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닌가? 야, 그게 무슨 브라보.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고 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뭐가 보험은 사고 났을 때야? 그 차를 몰고 댕긴 그 당사자한테 뭐 보호를 보장을 해주는 거. 방송 안 보는데. 아, 삶에 그게 많았대. 네, 상명 우리 최근 많았어요. 이제 좀 복귀하려고 좀 해두는 거라서 지금. 자, 생고 전문가 얘기해봐. 자동차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봐. 자동차 보험은 내가 이제 차를 몰았을 때 대인하고 대물 사람과 자동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운전자 보험은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사고가 좀 크게 나서 혹은 벌금이나 그 다음에 소송을 갈 때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죽었을 때 이때 등등 추가적으로 보상이 필요할 때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해주죠. 자동차 보험은 11대 중과실일 때 안 해주냐? 11대 중과실에서 한도가 있지. 다 해주질 않고 좀 덜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못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죠. 다 해줘. 미사적인 건 다 해줘. 실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보험 전문가라고 아, 얘기해. 역시. 운전자 단계별로? 형사적인 부분을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한다고 이거 이거요. 형사적인 거. 자, 손해보험 전문가. 고객이 난 손해보험 눈앞에서는 출신이 아니야. 민사 형사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 못 해준다 자동차에서. 그래서 그 외적인 걸 우리가 운전자에서 해줘야 된다. 자, 자동차 보험의 담보는 자차, 자손 이거는 나에 대한 거지. 자차, 자손은 나에 대한 거고 물론 자손이 아니라 자산도 자동차 상해도 있고 자손 확장 뭐 부상 자동차 뭐 부상 확장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냥 자손으로 얘기합시다. 퉁쳐서 자차와 자손 그리고 대인 대물 이게 이제 기본이고 대인 대물이 책임보험에 해당되는 건데 대인 투와 대물 무한 이렇게 확장한 반대로 얘기해. 대인 투와 대인 투가 이제 무한이지. 대인 투가 무한이고 대물 확장해서 뭐 1억, 2억 이렇게 가입하는 게 이제 상대편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거고 내가 보상받기 위한 특약은 자차와 자손. 자차와 자손. 그리고 그거 외에 운전자 비용 특약을 자동차 보험에 추가할 수도 있어.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비용 담보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전자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벌금 변호사 비용 요거까지 법률 비용이지 요거까지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갱신해서 계속 가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특약으로 가입하는 거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운전자 보험은 매월 납입함으로써 3년 납 3년 만기, 3년 납 5년 만기 3년 납 5년 만기는 없나? 5년 납 5년 만기, 10년 납 10년 만기, 20년 납 20년 만기 20년 납 80세 만기, 100세 만기, 110세 만기 이렇게까지 운전자 보험은 갈 수 있고 일반인 알았어? 네. 자 그럼 여기서 사람이 개가 운전하면 안 돼. 그쵸. 사람이 운전해야 돼. 네네. 개가 운전하면 안 돼. 고양이가 운전해도 안 돼. 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빵 났어 이렇게. 네. 그럼 세 가지 책임을 져야 돼 운전자는. 네. 때에 따라 경미한 사고냐 중한 사고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고가 빵 나면 세 가지 책임을 져야 돼. 찍어봐. 세 가지가 뭐 있을 것 같아 일반인?
차 고장 난 거. 아, 좀 유식하게 얘기해봐. 대물. 민사, 형사 얘기했잖아. 네. 하나는 민사 책임이야. 또 하나는? 형사적 책임? 오. 그 다음 하나 더. 이거 어려워. 그 도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은 빼. 일단 도의적 책임까지 4개 하고, 그 다음 행정 책임이 있어. 행정 책임. 행동 책임. 행정 책임은 뭐가 되냐면, 내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들어가는 게 행정 책임이야.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되고, 민사 책임은 뭐야? 상대편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다치게 했을 때 내가 이제 물어줘야 되는 거. 그게 민사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 또는 상대방이 크게 다쳤는데, 죽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쳤는데, 내가 뭐 중앙선 침범을 했다든지,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정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때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이래서 사고가 나면, 민사, 형사, 행정, 요 3가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은 민사 책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형사 책임에 해당되는 건 자동차 보험에 뭐가 있다고 했어 아까? 법률 비용 특약. 비용 특약을 가입하면, 특약을 따로 가입하면 된다. 근데 통상 거기에 넣는 사람들보다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씩 걔는 갱신하는데, 어찌됐건 뭐 운전자 보험은 그 외에 형사적 책임과 행정 책임을 보상해준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적 책임과 행정 책임을 쪼개보면, 행정 책임은 뭐가 있겠어? 일반인. 아까 얘기했잖아.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그래. 벌금. 벌금은 형사야. 형사예요. 자,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에 대한 원래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게 뭐 있었어? 전문가, 손해보험 전문가? 어떤 거요?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에 관한 그 보상이 있었잖아, 과거에. 지금도 있는 데가 있던데. 없어, 지금은. 여기 LRK 거 보니까 영업용만 있어, 영업용만. 다 안 받나 보다. 영업용에 대해서만 면허 정지 위로금, 면허 취소 위로금이 있어. 옛날에는 면허 정지 위로금, 면허 취소 위로금이 일반 운전자 보험에도 있었는데, 자가용 운전자에도 있었는데, 10만원, 100만원. 뭐 10만원, 100만원일 때도 있고, 뭐 400, 취소가 됐을 때 이제 정액으로 나가고 면허 정지 취소. 정지는 날짜별로. 그렇지. 뭐 2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업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가용에도 해당됐었는데, 요즘에는 영업용에만 가입할 수 있더라. 영업용만. 그리고 또 면허 정지 취소. 이거는 이제 행정 책임이잖아. 형사 책임은 과거에 예전에 운전자 보험 바뀌기 전에 뭐 있었어? 형사 책임? 과거 운전자 보험 바뀌기 전에는 내가 운전자 보험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전문가 얘기해봐. 그쪽은 비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형사합의 지원금. 맞아. 아, 형사비죠.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지. 들어봤어요? 형사합의 지원금? 처음 들어봤어요. 형사합의 지원금이 뭐냐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이제 내가 그 상대편에게, 형사합의가 뭐야 기본적으로? 형사합의 왜 하는 거야? 구류지. 구속. 형사합의, 일단 형사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내가 져야 될 책임이 2년이다, 또는 내가 져야 될 책임이 벌금 2천만 원이다, 이렇게 그 정해지잖아. 그러면 내가 그 피해자에게 어떤 합의금, 돈을 주면 그 합의된 것으로 해서 내가 져야 될 책임이 감경이 되는 거야. 원래 2년 살아야 될 걸 합의를 하면 1년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면책. 원래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합의를 하면 뭐 500만 원을 낸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하는 거야. 형사 합의를. 근데 형사 합의를 해야 될 때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 형사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과거에 운전자 보험이 현재 팔리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전 상품에서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가지가 나왔는데, 형사합의 진단 지원금 또는 형사합의 지원금 진단, 그러면 형사합의 지원금 사망 또는 형사합의 사망 지원금, 이렇게 나왔었다고. 들어봤어? 상대편이 죽으면, 나하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편이 죽었어. 그럼 형사합의 사망 지원금에서, 또는 형사합의 지원금 사망에서 정액으로 3천? 정액으로 3천, 5천 이렇게 탁 나왔어. 합의하라고. 최대 5천까지. 합의하라고 3천, 5천 이렇게 툭툭 나왔어, 과거에는. 형사합의 진단 지원금, 형사합의금 진단은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줬어요? 예전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 시에는 이제 가입 한도 최고 한도를 줬고 보통 이제 뭐 사망하거나 아니면 뭐 40주 이상 하면은 거의 그 사망보험금 사망에 준하는. 네, 가입 진단 그 가입 금액을 다 줬죠. 그리고 그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주수로 뭐 6주에서 10주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서. 그렇지. 그게 어떤 경우에 주는 거냐면 회사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어떨 때는 구대 중과실로 한정되어 있는 회사가 있었고 운전자 보험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구대 중과실인 회사가 있었고 어떤 회사는 10대 중과실인 회사가 있었고 어떤 회사는 11대 중과실인 회사가 있었어.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과거에 형사합의 지원금일 때도 내 약관이 9대 중과실인지 10대 중과실인지 11대 중과실인지 확인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암진단금도 뭐 그게 뭐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대장전망내암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유방암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갑상선암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틀리듯이 운전자 보험도 9대 중과실,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이 해당이 돼야만 형사합의 진단, 사망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못 받았다. 과거 상품이. 근데 요즘에 그것과 그 두 개와 합쳐서 가장 비슷한 애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에요. 이제 요즘에 너 운전자 보험 파냐? 팔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사망 3천에 부상 최고한도 1,500. 정액이 아니지. 그렇지. 사망만 정액이지. 정액이 아니고 실손 합의금이 나간 실손에 대한 보상이에요. 합의금이 나간 실손에 대한 보상. 합의금을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이상 나가면은 공탁이라는 걸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그렇게 그 합의금을 실손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과거의 형사합의 진단지원금, 형사합의 사망지원금은 뭐였다고? 네? 어렵다 이거. 정액으로 줬다고. 정해진 금액. 정액이라는 건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지. 내 가입 금액만큼 그냥 툭툭 나오는 거지. 이거였다. 그런데 형사합의금이 나쁘다고 얘기해서 보험을 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했다고? 합의금이 왜 나고? 왜냐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더 폭이 넓으니까. 형사합의금은 폭이 짧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폭이 넓으니까. 근데 중상에 그것만 가입시키면 되는데 그걸 그치. 해주셨단 말이야? 근데 형사합의 지원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형사합의 지원금은 9대 중과실,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일 때 지급이 되는 건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그 중과실에 상관없이 그냥 다 나오는 거거든. 이게 보험이 한번 바뀌었어요. 과거 상품에서 한번 바뀌었어. 이 바뀐 이유가 뭐였냐면 그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은 교통사고였는데 피해자가 많이 다쳤어. 많이 다쳤어.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뭐 이런 거에 따르면 구속되지 말아야 할 운전자가 구속이 돼버렸어. 사람이 많이 다쳤어, 피해자가. 근데 재판부가 봤을 때 이거 11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구속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바로 구속해버렸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이제 형사 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 형사 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에서는 11대 중과실이 아니었는데요 하고 면책을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이거 원래 11대 중과실 아니면 사람 안 죽었으면 웬만하면 구속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상품이 이제 구멍이 생겨서 상품이 개정이 되고 과거에 형사합의 지원금만 가입한 사람들은 거기에 아까 그 김재근 본부장이 얘기했던 중상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란 걸 이렇게 툭 넣게 가입하게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죠. 과거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말고 형사합의 지원금에 가입한 사람은 중상해 처리 특약만 넣으면 돼. 근데 중상해 특약이 통상 2,000원에서 4,000원 사이 그것만 가입하면 2,000원에서 4,000원 사이인데 최저 보험료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2,000원에서 4,000원 사이만 넣으면 가입이 가능한데 최저 보험료가 있는 회사는 10,000원 그것 때문에 10,000원씩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10,000원, 15,000원, 2만원. 그래서 과거에 그 형사합의 지원금을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특약만 최소 보험료가 없는 회사에 넣으시면 된다. 과거에 메리츠가 1,000원도 되고 500원도 됐었는데 그것도 바뀌었고 하나가 없었다가 또 생겼고 계속 바뀌어요.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서비스 개념에서 지원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신다. 그런 부분 매우 중요하니까. 3,100원 있어요. 3,000원. 제 고객 중에.
내 고객 2천 얼마짜리도 있어. 3,100원. 너 운전하지 운전자범 있어? 엄마가 가입해라. 같은데 모르겠네. 엄마가 혹시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한 거 아니야 운전자범? 모르겠어요. 종신보험에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 운전자 뭐 확인해봐야 돼. 운전자범 꼭 네. 확인해 보라고. 종신보험에 들어가 있는 거. 동의서 한번 넣고 쫙 뽑아봐. 실비도 이번 기 같이 확인하고 자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그래도 확인하고. 상해 특약, 개인 상해 특약 말고 요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줘봐요. 뭐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좀 하는 게 뭐 자동차 이제 부상 등급에 따라서 정액으로 나오는 특약을 많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부상 위로금, 네. 부상 위로금, 부상 치료비. 그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꼭 넣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더 보장을 받기 금액 위해서 맞추려고. 최저보험료가 15,000원이야. 근데 운전자보험 넣었더니 너무 남아. 적립하기엔 좀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걸로 맞추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일당 넣기도 하고 일당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데 혹시 상해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 별로 없으면은 법률비용 그걸로 따로 맞추기도 알아요? 하고. 법률비용? 이제 하나 얘기했어. 이제 하나 얘기했어. 알았어. 기다릴게. 말하지 말아야지. 요즘은 거의 운전자 보험으로 운전자 보험도 요즘 뭐 실비까지도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딱 뭐 운전자 보험만 딱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로 해도 되고요. 요즘은 아니면 뭐 실비나 뭐 더워? 얼음 쏟았어 지금. 목 잘했어. 목 네, 잘했어. 뭐 암이나 이런 뭐 진단비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뭐 종합보험에다가 운전자 같이 넣어도 되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종합으로 그냥 다 세팅해가지고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운전자 보험 항목을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오늘 피곤하니까 말 걸지 말라고. 자 지금 김대근 본부장이 얘기한 건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라는 상품이 통합보험 상품인데 알파 플러스라는 상품은 이제 암도 있고 화재보험도 들어가고 5만 가지 담보가 다 들어가잖아. 거기에 기본 계약을 집어넣고 운전자 보험 항목만 구성할 수 있다. 실비 같은 걸. 그러면 얘가 만기가 80세일 수도 있고 100세일 수도 있으니까 만기가 100세라면 운전자 보험에 넣지 않고 100세로 넣고 운전자 보험 개별 특약은 이제 낮춰야겠지. 만기 조절하고 60세로 70세로 80세로 이렇게 조절하고 암 같은 게 부족하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거기 암 진단 특약을 100세 만기로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자동차 부상 위로금 같은 걸 100세 만기로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운전자 보험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가 운전자 보험 항목인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 다음 벌금, 변호사. 그 다음 변호사 선임 비용 또는 법률 비용이라고도 얘기하지. 이 세 가지가 운전자 보험이다. 나머지는 다 사이드다. 선택. 나머지는 다 사이드다. 요 세 가지가 얘 세 가지를 위해서 가입한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안 되죠 요즘에. 요즘에 중복 가입이 안 되고 법률 비용은 요새 중복 가입이 되더라고. 벌금은 어차피 한도가 2천만 원 되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 비용은 요새 중복 가입이 되는 추세고 벌금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의 의미가 뭐 같아요? 왜 2천만 원이야?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돼. 더 가입 못 해. 중복으로 가입도 못 하게 해놨어. 보험회사 이 개자식들이. 해봐. 곧 날라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 그런 거 같아? 추측으로는 첫 번째 보통 벌금이 2천만 원이 안 넘어서. 빙고! 맞아. 아 그래요? 벌금 때릴 수 있는 최고 한도가 2천만 원. 벌금이 교통사고로 때릴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판례상, 법률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조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은 2천만 원 미만에서 나오고 즉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부러 막 갈아버리지 않으면 내가 일부러 사람들 모여있는데 막 명도 한복판을 막 갈아버리지 않으면 이게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2천만 원 이상 벌금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가서 하지 않고 막 갈아버리면 이건 살인이잖아 그냥. 그쵸, 살인. 그쵸. 이거하고는 다르고 우발적인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2천만 원이 벌금이 넘는 판례가 없더라고. 그래서 법정 최고형이 2천만 원인지는 모르겠으나 2천만 원 이상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2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더라. 그래서 더 가입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그렇다. 근데
법정 최고형이 4천만 원이다. 땅 떨어지면 또 보험에서 또 난리 나겠지. 보험 한도를 받기로. 뭐 올리거나. 근데 그건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례에는 이제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변호사 비용이잖아. 변호사 비용이 한도가 너무 짧잖아. 벌금에서 하나 더 저거 얘기해야 돼. 뭐? 내 고객 중에 한 명이 이제 가로수를 박았대요. 가로수. 가로수를 박았는데 벌금이 나왔다는 거야. 아래. 그래서 나한테 보상이 되냐. BGM 깔고 있어 BGM. 그러니까 BGM 그런 거 하지 마. 이정도. 네, 그래서 가로수를 박았는데 벌금이 제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얼마인지는. 근데 이제 벌금에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왜냐? 벌금에서 보상되는 건 인사사고 있을 때 벌금 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젠장. 집에 가야겠다. 한 번 더 해요. 한번 더. 뭐라 그랬어? 못 들었어. 너가. 아니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벌금 보상 되냐고. 벌금 나왔대. 벌금 보상 되냐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네. 그거 될 수도 있어. 안 된다고 했어. 야, 너네 지난번에 뭐 확인해갖고 방송할 때 얘기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아니? 맞아. 했어. 뭐? 지난편에 네가 엄한 소리 해갖고 이거 조사해와갖고 방송에 얘기하라 그랬잖아. 나 몰라. 기억 안 나. 자동차 보험에서 그 자차 가액. 난 몰라 그래놓고. 모르는 같아서 야, 얘기해줘야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가입 금액 최소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라 그랬잖아. 내가 확인해서 얘기해달라 그랬잖아. 다음에 기억났어. 다음에 그거에 하나 더 있는데 기억났어. 안 나온다 그랬어? 뭐가 안 나. 안 나온다 그랬냐고. 운전자 보험에서 안 나온다고 그랬어. 왜 안 나온다 그랬어? 운전자 보험에 인사사고 시에 보상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인사 물사고가 나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쪼개서 얘기해 줘봐요. 결국에 나한테는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음주운전을 해갖고 사고를 낸 거야. 근데 벌금이 한 400 나왔어. 이거 운전자 보험에서 되냐고 그랬어. 될 것 같아? 유관이? 근데 술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질문에 대답하라고 질문에. 안 된다. 보상이 안 왜 된다.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딴 소리 하는데 왜 아무 말 안 해? 여기는 뭐 민간인이니까. 뭐라고 할 여지가 없으니까. 일반인이잖아. 안 돼. 안 아, 된다. 평소에도 그러잖아. 평소에? 어. 평소에? 얘 나한테 이거 많이 먹어. 평소에. 귀에 막 피나고 막 그래. 나쁜 사람이네. 그 운전자 보험은 그 뺑소니 도주. 좋은 말 있잖아. 도주. 아, 나 뺑소니하고 도저하고 다른 건 줄 알았어. 좋은 말. 음주 뺑소니 시에는 면책이야. 음주 뺑소니 음주 사고 뺑소니 사고 무면허까지. 면책이고 무면허도 면책이고 자동차 보험의 음주 면책은 지난번에 했었지. 벌금에 대해서 벌금에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그거 부담하는 이상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은 다 면책이야. 다 면책이라는 게 뭐예요? 보상 안 안 해준다. 된다는 거. 안 나와. 교통사고 음주운전 해갖고 10명 중에서도 보상 안 나가는 게 원칙이다. 그래야지.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고 당시에 낮으면은 뭐 음주를 했어도 보상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 음주의 그 한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는 법률상 쟁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변호사 고객 많죠? 통상 변호사 고객들이 한번 선임을 하면 얼마 정도 받는 것 같아? 기본 500이지. 기본 성공보수 쪽으로 아예 말을 끝까지 밀어넣는 증권을 보고 하는 경우도 좀 있죠. 왜냐면 증권을 봤는데 받을 게 좀 있어. 그러면 이제 조금 성공보수 쪽으로 좀 미루고 이 수입료를 좀 낮춘다던가 아니 무료로 한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그래도 한 300, 500? 그렇지. 그렇게 시작하고 성공보수 따로 가져가고 좀 일이 좀 너무 작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 힘든 경우에 뭐 1000만 원까지는 나오는데 이 법률 비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으니까 운전자 보험에 법률 비용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추가적으로 넣든가 또는 삼성화재나 메리츠화재나 이런데 민사 소송에 관련되는 그 비용 책임 담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넣으면 요즘 메리츠는 그걸 기본 담보로 넣게끔 하더라고. 도움이 스코어를 될 수 있죠. 줄이려고. 그거 안 넣어도 돼. 그거 비싸. 그러니까 그걸 안 넣으면 다른 걸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을 때가 유리할 때가 있고 파워 상해를 넣을 때가 FC도 유리할 잘할 수 있지. 자,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다시 정리하면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벌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 그리고 중상해. 교통상해 처리 지원금. 요 세 가지를 특약으로 넣을 수도 있다. 1년에 한 번씩 가입하고 특약이 싸게는 5,000원, 한도를 늘리면 한 15,000원. 물론 그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1년에 2만원 밑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 보험에 넣으면. 네. 운전자 보험을 매월 넣으면은 최소 보험료가 있든 없든 2,000원짜리 보험을 가입해도 1년 넣으면 24,000원이지. 네. 그래서 매월 넣는 게 비싸다. 자동차 보험에 넣는 것보다. 이거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해 못했어. 왜? 자동차 보험 너 한 달에 한 번씩 내? 아니요, 1년에. 1년에 한 번 내잖아. 네. 거기에 운전자 보험 항목을 특약으로 넣으면 네. 2만원 밑으로 대부분 끝난다고. 한조에 따라 운전자 보험이? 운전자 보험 항목이. 근데 운전자 보험을 내가 매월 가입하는 장기 상품으로 가입해. 장기 보험 상품으로. 그럼 매월 돈을 내야 되잖아. 그쵸, 그쵸. 근데 운전자 보험이 통상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잖아. 네. 한 5만원씩 운전자 보험을 넣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술 먹었어. 5년 납 5년 납 5년 만기일 때 만기의 환급금을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정기보험료를 넣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료만 하면 통상 10,000원 정도, 10,000원에서 15,000원 밑에서 대부분 끝나거든. 자, 다시 자동차 보험에 넣으면 1년에 2만원 밑으로 대부분 끊긴다. 운전자 보험이라는 장기보험 항목을 구성해서 따로 넣게 되면 최소 10,000원 정도는 나온다. 최소 10,000원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된다. 월. 너는 어떤 거 가입하겠냐? 자동차 보험에다가 넣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 것 같기도 하지. 네, 싸니까. 싸니까. 그렇게 실제로 많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 업계에서. 나는 좀 반대 의견이지만. 근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데 보험이 1년에 한 번씩 갱신되거나 바뀌어서 손해율이 반영되는데 그게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까 김재건 본부장이 얘기했다시피 형사합의 지원금 그건 당신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좋죠. 그거 갖고 있으면서 중상해만 더 추가. 그러니까 당신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보험이라는 게 계속 손해율이 높아져서 다른 걸로 바뀌어간다고 봤을 때 운전자 보험을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구성을 하게 되면 바뀌는 대로 계속 따라가야 하지만 운전자 보험을 월로 가입하면 좋은 상품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 보인다. 어떤 거 가입할 거야? 또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리고 매년 보통 비견을 하니까 비견하고 제일 싼 회사로 회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 회사가 바뀔 때 기존의 회사는 분명히 이걸 다 가입했거든? 설계사가 잘 챙겨줘서.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권한 게 좀 비싸. 딴 사람한테 한 거지. 딴 사람한테 할 때는 통상 그 사람은 이런 특약을 잘 안 넣고 그냥 맞은 자동차 보험만 해서 그게 빠질 때가 생겨. 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넣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계속 관리하면 모를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회사별로 현대처럼 아주 디테일한 특약이 들어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좀 특약들이 좀 제한되는 회사들이 있다. 매년 어떤 거 가입할 거야? 관리가 쉽지 않다 내 말은. 그 이해 못한 것 같아. 이거 교육 끝나면 내 말이야. 주민번호 받아갖고 실손 조회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안 들어있으면 청약서 받아. 나 꼭 해야 돼. 스스로 본인이 하잖아. 그런데 아마 안 들어가질 거야. 코드가 있어서. 자,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장기로 가입하는 것의 장점도 있고 그냥 비용을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으로만 하려고 하면 그냥 소멸해도 상관없고 다 처리할 거면은 장기 상품보다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금액만 넣고 보면. 금액만 넣고 보면 그렇다. 뭐 1년에 뭐 2만원 밑으로 대부분 되니까 월 2,000원 정도면 다 되는 거지. 자, 운전자 보험에서 질문 해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사고 내는 건 아까 무면허 안 된다 그랬잖아. 이씨. 무면허 음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안 된다고. 도주라고 그랬잖아. 도주. 네 가지 그럼. 도주라고. 네 가지. 그럼 도주 네 가지래. 네 가지. 아 운전자 보험도 이거 가입해야겠네. 근데 본부장님 필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 많이 나시니까. 네. 가입해야지. 넌 질병 후유장애가 더 중요할 것 같아. 운전자 보험이 더 중요할 것 같아. 자꾸 어려운 얘기 아, 또 와. 되게 쉬운 답인데?
둘다 해야지. 중요하지. 아니 어떻게 주냐고 물어보니까는 이게 어떤 게 중요한 뭔 상관이야. 네가 원하는 마음대로 대답하면 되지. 예전에 듣고 보니까는 지금 또 까먹었는데 그때 되게 중요한 거 같았거든. 질병을 시작해? 발견했어? 아, 모르겠어. 그때 이후로 얼마 안 지나서 세우고 8억 돼 있어. 8억 나는. 질병의잖아. 8억. 야 다음부터 이 방송을 강남에서 찍는 걸 좀 생각해보자. 안 돼.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한 명 움직이는 게 낫지. 아니 서울도 강남으로 갈지도 몰라. 아직은 생각하지 마. 그리고 서울 강남에 사면 얘도 반대. 얘 어차피 그 방송직으로 인천에 딱 걸로 가야 되는데. 자 이성호 본부장 요즘에 그 노무 관련해서 스터디 진행하죠. 네. 노무 스터디. 아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너무 스터디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세로 궁금하신 분들, 뭐 종신보험 RP 궁금하신 분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이제 각자 그 공부할거리를 준비를 해 와서 자기가 좀 이건 자신 있다 뭐 이런 거야? 그렇죠. 예, 그런 거를 2시간 동안 누구는 1시간, 누구는 30분, 누구는 30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각자가 이제 강사가 돼서. 아 그러면은 그 노무 스터디가 아니네? 그쵸, 노무 스터디라고만 딱 볼 수 있는 그냥 컨셉 보험 영업 스터디? 설계사들 아니 보험 스터디? 어디까지? 그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 않으면 너무 영역이 넓어지잖아. 좀 얘기했잖아 종신보험.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강의 우리가 그러니까는 지금 공통의 관심사 중에 제일 높은 우선순위를 좀 정했거든. 그래서 그 중에 노무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세무였고 세 번째가 RP였어요. RP가 뭐야? 롤플레잉. 네, 롤플레잉. 그러니까 근데 고객 제목이 처음 있어요. 만나가지고. 그게 관심이 있어? 응. 왜냐면 그 사람들이 궁금해. 쟤는 실제 보기만 어떤 얘기 무슨 얘기 궁금한 하는지. 사람 많아. 네. 근데 그거를 누가 궁금해했는지 아세요? 아니?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되지. 개미 형. 영업 다시 하려고 하나?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이게 요 세 가지 커리큘럼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 야 그럼 롤플레잉은 강사가 누구야? 참여자 전부가 되겠지. 아니야. 아니야. 하겠다. 거기 참여하신 분 중에 교보생명을 입사한 지 한 3개월 차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RP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다 빼온다고? 자료가 좀 있어가지고 뭐 빼한다라는 표현은 좀 과격한 표현이고 본인이 받은 자료를 갖다가 그냥 가져오는 거? 가져온다. 네. 그게 빼오는 거지. 교보생명 원수사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번에 몇 시간 했어? 1시간 동안 뭐 그냥 각자 소개하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고. 그럼 본방송은 다음부터 1회는 그지 내일부터지 내일. 이래는 아 1회 내일 하기로 했어? 본 방송이 아니라 본 모임이겠지. 본 모임이 내일 본 모임. 거지. 내일 하는 날이야? 내일 4시. 내일 4시? 네. 화요일 4시네? 네네네. 매주? 매주. 덕주? 매주. 매주 화요일 4시? 몇 명 정도 좋은 모였어? 모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지난번에는 저 포함해서 7명 정도 모였고 그리고 뭐 추가로 오시겠다는 분들도 한두 명 정도 더 있고 내일 4시? 그래서 가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한 달 동안의 커리큘럼대로 쭉 하고서 제가 수료증을 갖다가 발급을 할 거예요. 와. 네가 뭔데 수요증을 왜 서로 도와주는 교장사 되겠어. 교장사. 수료증을 발급을 하고 이 커리큘럼 그대로 예를 들어 2기가 오면은 이 커리큘럼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이 좀 갖춰가는 거고 또 이 안에서 또 이제 뭐 리크루팅이든 뭐든 보험과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또 이제 일어나겠죠. 그 안에서 뭐 리크루팅을 하든 아니면 그럼 그 과정이 한 달 과정이에요? 4주 과정입니다. 일단은 기본은 한 달로 잡고 예를 들어 한 달 커리큘럼이 끝나면은 이제 심화해가지고 어떤 특정 권고를 뭘로 하자 그러면은 뭐 1, 2주 정도 더 연장해서 강의 내일은 어디서 하나? 강남이겠지. 장난해서. 스터디? 강남에서? 포스코 사거리?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별 이변 없으면 거기서 했으면 좋겠고요. 홍대 쪽에서 서울에서 한답니다. 서울 강남에서 하는 거고 화요일 오후 4시라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뭐 연락해서 참석 여부 밝혀주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번호 한번 부르세요. 010-7148-0127? 네. 010 71 48 48 0127. 0127 네. 자막으로 내줄 거야 형이. 아, 나도 내 번호를 갖다가 가끔 까먹을 때가 있다. 마트에서 번호 불러달라고 할 때.
마트에서 번호를 왜 불러달라 그래? 그뭐 적립하려고. 스매싱 아니야 스매싱? 전 번호 없어요. 항상 스매싱 누가? 자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을 이제 두 편을 아울러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자동차 부상 치료 위로 부상 치료금 부상 위로금 이게 그 과거의 실손에서는 상해 의료비에서 교통사고로 이제 그 병원에 지급했던 치료비의 절반 지급결의서를 제출하면 지급결의서에서 그 지급된 금액의 절반만큼 보상을 받았었죠. 교통사고를. 근데 2009년 10월 이후 상품 이후에 가입된 상품들 중에는 그런 일반상의 의료비라는 상품 그 특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그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나가잖아요. 예전에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 그 할증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험사에 따라 약간 달랐는데 이게 효성 얘기해? 그거 하지 마. 나 이해했어. 그래서 얘기해. 그래서 이제 보험사 상품에 따라 달라는데 이제 어디는 뭐 10만 원, 어디는 뭐 20만 원, 어디는 30만 원 했는데 그리고 뭐 대인 사고가 나야만 나가는 데 있고 뭐 대인이든 대물이든 사고 났을 때 둘 다 나왔을 때 이렇게 그 할증지원금이 나가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보랑 거의 비슷한 흡사한 특약 같은 지금 봤을 때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 얘기하는 거 좀 이따 그 얘기 다시 하고. 또 해? 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게 2009년 10월 이후 상품에서는 이제 상해 입통원 의료비에서 교통사고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제 위로금 정도의 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된 거지. 위로금 정도의 돈이 필요하게 된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급수에 따라서 뭐 15급부터 몇 급까지는 10만 원, 또 몇 급부터 몇 급까지는 30만 원, 몇 급부터 몇 급까지는 얼마,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뭐 500, 10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말고 교통사고 위로금이지, 위로금.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담보가 생각보다 비싸더라. 많이 비싸죠. 운전자 보험 항목에 요 담보를 포함시키면 나머지 특약들 중에 걔가 제일 비싸더라. 걔를 넣으면 10,000원이 넘고 걔를 안 넣으면 나처럼 채워야 돼. 5,000원 미만, 5,000원에서 한 7,000원 사이 정도도 되더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운전자 보험이라는 담보 항목에 따로 교통사고 입원 일당이 따로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입원 일당을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넣는 경우도 많이 있고. 거의 뭐 상해 입원 일당이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사실 교통사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을 할 때 약관에서 상해 급수, 교통사고에 대한 상해 급수가 어떻게 나뉘는지 정도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통상 우리가 아이고 모기야 하고 나오면은 그냥 15급이야. 기본. 근데 9급까지 거의 똑같지 않냐 돈이? 12에서 14. 9급 받기 쉽지 않은데? 좀 많이 아파야 되는데. 14급이네. 12에서 14등급까지 그리고 8등급에서부터 11등급? 이게 중간에 거 어디 갔어? 중간에 9등급에서부터 8에서 11등급? 네. 그렇지. 그러니까 12에서 14가 같고 8에서 11이 같고 뭐 이런 거. 설계사들이 14등급은 뭐 사고 나면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통상 뭐 우리가 어디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으면 그냥 12등급 이하라고 보면 되고 뇌진탕 정도가 추가가 되면 이제 조금 더 내려가겠지. 뭐 요런 급수 정도는 대강 외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끝낼 거야. 일반인 얘기해봐. 총평해. 운전자 보험을 잘 몰랐고 운전자 보험 얘기 들어본 거를 TV 케이블 방송에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할 때 그때 뭐 11대 중과시 이런 얘기들 10,000원 운전자 보험. 네, 뭐 그런 거는 근데 실제로 고객이 많이 물어봐요. 본과제에서 맨날 그 누구지? 누가 선전하잖아요. 10,000원. 20년 납 20년 만기 10,000원짜리 보험하고 설계사님이 권해주는 운전자 보험 무슨 차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차이 있어요? 없어? 납입 기간이랑 보장 기간 좀 다른 거랑 뭐 몇 개 있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죠. 담보는. 예전에는 그 만기 8세짜리도 팔았어요. 근데 그걸 10,000원 하면서 납입 기간을 20년 만기로. 전기 나오고 막 팔면서 보험료 낮춰가지고. 저는 10년 납 8세 만기 많이 해요. 운전자 보험. 10년 납 8세. 20년 납 8세 만기를
하려다가 그냥 10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10년 납으로 줄이고 어차피 최저보험료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부상치료비랑 상해 입원이랑 교통사고 입원 딱 그 정도만 넣어줘요. 나는 100세로요, 80세로요? 고객한테 물어봐. 100세로 할래요? 80세로 할래요? 그럼 내가 80 먹어서도 운전해야 되겠냐고. 그러면 그럼 뭐 60세로 하시든지. 아니면 60세는 좀 그렇다. 운전을 얼마까지 하실지 모르면 자동차 보험에 넣으세요. 어쨌든 그 자동차 보험에서 그 보장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운전자 보험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꼭 해야겠네. 아주 바람직한 결론인데? 형사까지 해준다는데. 너 지난번에 질병 후유장애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안 했잖아. 했을걸요? 안 했어? 몰라, 안 했어 내가. 엄마가 가입 안 시켜줄 수가 있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운전자 보험은 없으면 하는 게 좋지. 운전자 보험은 한 거는 같아요. 3만 원인가 4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간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예전에 여기 글로벌 오기 전에 너 운전자 보험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당했어? 영업을? 그때 코드 없을 때였구만. 이성호 있으면 딴 데 가입 안 돼. 그치, 이성호 본부장이 동부생명에 있을 때. 동부생명 했을 때. 동부생명에 있을 때 이제 어머니는 GA에 계셨으니까. 자, 대략 뭐 이 정도입니다. 뭐 질문사항 있나? 종신보험에 넣은 걸로 끝난 거야? 그렇게 하면은 좀 알겠지 뭐 다. 하고 싶은 얘기 없어? 하고 싶은 얘기 없어? 하고 싶은 얘기? 나 오늘 피곤해. 하고 싶은 얘기. 배고파 아니야, 배고파? 피곤해. 자, 서두에 좀 과격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보험 설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신규 고객 창출, 맞죠? 신규 고객 창출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신규 고객 창출만큼 중요한 게 뭐야? 관리. 기존 고객 관리가 사실은 신규 고객 창출하는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성호 본부장도 그런 식으로 하지만 고객이 한 명 만들어지면 그 고객을 관리함으로써 신규 고객을 많이 소개받을 수 있다는 거. 그죠? 맞죠? 이성호 본부장의 너무 스타일도 그런 스타일인 거고. 어차피 신규 고객을 새로 창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은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수단이 변경되면 바로 멘붕에 올 수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서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없게 돼. 그럼 온라인 영업하는 사람들 다 멘붕 오거든. 멘붕이 와. 근데 온라인 영업을 하면서 신규 고객을 온라인에서 창출을 하고 기존 고객들, 온라인으로 가입한 고객들을 관리를 잘하면 그 기존에서 관리를 잘하는 고객이 계속 새로운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신규 고객 창출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마찬가지 최진환 본부장이 소개 받아도 새로운 한 사람 계약을 받고 소개를 받기 위해서 또 난리를 치지 않아도 기존 고객들 관리만 해도 계약 새로 하고 소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들에게서 소개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 창출 쓰잘데기 없는데 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말 돌고 소문 많은 데 가서 놀지 마시고 혼자 내가 어떻게 신규 고객을 창출할지 생각해 보시고 신규 고객 창출하는 것만큼의 시간만큼 기존 나에게 보험 가입한 사람들 리스트를 정리해서 다시 정리하고 전화하고 접촉하십시오. 그게 보험영업의 왕도입니다. 왕도. 보험영업의 왕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짧지도 않은 요 시간 동안 저희가 방송한 만큼 1시간 좀 넘었나? 1시간 된 거 같아. 이렇게 짧게 가는 것도 괜찮지? 다음부터 30분만 합시다. 좀 그렇다, 30분. 자, 어쩌다 보험 설계사 17 뭐? 7부. 어쩌다 보험 설계사 7편. 어쩌다 보험 설계사 어쩌다 보험이 18부. 어쩌다 보험인 18부. 자, 오늘은 짧고 타이트하게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안녕히 계세요. 박수!